자, 안녕하세요. 서울사배대학교 관련해서 이 부동산 내용을 강의하게 될 이주환 교수입니다. 앞으로 6시간에 걸쳐서 1시간 단위로 6개 내용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경매 물건의 어떤 정확한 이론과 수익 모델에 대한 얘기를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간접 경험 또 해박한 지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건 많아요. 그러나 처음 접하면 참 재미있다. 해보려니까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서울사회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좀 더 많은 과정을 공부하게 되시면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많은 수강 끝까지 경청을 바라고요. 지금부터 본 내용 강의를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장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이 영상을 뒤늦게 1, 2년 뒤에 보는 분도 계시게 텐데 2020년 7월, 8월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기상 악화, 기상 변화가 심합니다. 모든 것을 부동산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가져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2020년 기점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부동산 시장 변화, 이 강의를 한번 찍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2, 3년 전에 저걸 찍었는데 진짜 맞네, 이 소리를 할 겁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오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별도 강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하게 될 내용, 과소토 재반란, 도로가 도로를 맹지로 만든다. 참 심오한 얘기죠. 자, 지금 보면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에 토지가 답입니다. 3천만 원 남짓되는 땅을 저희가 3,300대에 낙찰을 받죠. 감정가 110% 좀 안 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땅이냐? 자,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면 쭉 해서 상가가 있고 여기 보면 앞쪽에는 요 사이에는 요 땅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된 요 땅이 나왔는데 뭔가 이쪽에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도시계획이 잡혀 있고 앞쪽에는 빨간색으로 필지가 딱 꽂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김포 함산공원 그리고 어항구역이죠. 이런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결정된 걸로 본다 해서 여기에는 배가 들어오면 수산물의 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있는 어떤 땅을 경매받은 거냐면 요렇게 해서 경매받은 땅이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빗금친 빨간색 무늬 땅을 받은 겁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는 어항구역이어서 사실은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육지로 들어선 땅이고 여기 가운데 도로처럼 된 요 땅은 제방이죠. 제방.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날 예정이 있어서 도시계획설 도로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 큰 땅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발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설 부지인 여기는 건물을 못 지니까 뒤쪽으로 여기를 잘라서 대로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통로길을 내서 요거를 도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설 예정지로 있는 땅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요 땅이란 얘기인데 뭐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다시 보면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는 제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땅이 이렇게 있고 건물은 뒤쪽으로 갔다면 요 사이에 이렇게 내서 도로를 내서 개발했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길이 이렇게 있어서 도시계획설 도로는 뒤쪽으로 후진했고 여기 요 사이에는 요 땅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공매가 나온 건데 도대체 이 땅의 정체는 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경매로 받으라고 한다면 이해를 못해서 못 받을 겁니다. 저는 이 물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야 이거 높게 들어오면 어떡해. 요즘 막 과소토지 막 과열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확실히 어려운 건 못 들어오더라고요.
어려운 거 못 들어올 때 야, 이 좋은 돈이 되는 건 못 들어오는 거 보면 진짜 조그만 땅 받는 사람들 후루꾸들 너무 많구나,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막 요즘 쪽땅이면 난리 났다는데 이게 도대체 왜 못 받았을까 이해를 못 했는데, 자, 일단 이 물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사해놓은 PPT 자료 여기를 계속 볼까요? 예. 자,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자, 과수토지 반란, 제가 컴맥이라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거를 뭐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우고 그냥 수업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네요. 자, 우리 보면 김포시 대곡면 대명리엔 토지인데 도로가 도로를 맹지로 만든다. 참 재밌는 얘기죠. 일반인은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로가 도로를 어떻게 맹지로 만들어? 저건 또 무슨 얘기야? 도로에 접하면 이 땅은 개발이 되는 땅인데,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미 봤던 그림을 편집해 놨죠. 저희가 지금 현재 3천만 원짜리 땅을 3,3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는 것처럼 본권 토지는 여기 이렇게 길게 된 이 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는 함산공원이 되어 있는데 뭐 식구들이랑 주말에 놀러 가볼 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 낙찰을 받고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미리 조직원들이 조사했을 때 물건이 아주 좋아요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을 쭉 분석하고 이건 들어갔죠. 낙찰 받고 제가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너무 드러나요. 너무 상권이 좋아요.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수익을 낼 때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여기가 적당히 잘 됐다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내가 운신의 폭이 넓어질 텐데, 야,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 많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이 경매 나왔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좀 넓게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들어선 부분들이 이 뒤에 건물이 들어선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앞에 여기 제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방입니다. 우리가 볼 땐 이게 도로로 보이지만 도로가 아니라 제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넓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항구역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배가 들어오는 게 어항구역입니다. 항만구역은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세상으로 무역을 할 때, 배가 물건을 실어날 때 이게 항만구역이에요. 구분되셨죠? 그러면 이 앞쪽으로 함산공원이 있었다면 이게 어항구역이 되고, 이게 제방인데 사실 이건 도로가 아니죠. 근데 이 도로가 아닌 이거를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는, 만약에 여기 바다가 있다면 여기 있는 제방은 절대 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어항구역이 들어섰다면 이 제방은 바닷물을 넘치는 걸 막자는 기능이 이제 없어지죠. 이럴 때는 이 제방을 해당 관련 부서, 예를 들어 하청과라든지 항만과 등에서 그럼 이건 우리 도로로 쓰겠다 인정해주면 도로가 되는 거고, 도로가 되는데 여기는 앞으로 도로를 좀 더 크게 내자고 해서 도시객설 도로가 여기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럼 도시객설 도로에는 개발이 안 되니까 뒷땅은 이 땅 가진 사람이 내 필지의 일부를 갖고 있어도 도로 부지를 제외한 뒤쪽만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쪽만 개발해서 대로 바꾸고 이쪽은 개발을 안 했는데 이 땅은 도로 부지가 되니까 수용당할 건데, 그래도 이 중에 일부를 잘라서 도로로 내서 내가 여기를 쓰겠다. 그럼 지목을 도로로 바꿔서 포장만 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요 구간들은 농지고, 요 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 땅은 제가 볼 때 옛날부터 현항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토지용객을 딱 보니까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의 요 실선의 가운데 낀 요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림이 다 이해되시죠? 자, 천천히 다시 볼게요.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비도시역이죠. 지번설정지역도 면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실선의 땅을 우리가 경매를 받은 건데, 앞쪽에 보면 제방이 있고 어항구역이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필지가 이렇게 큰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도시객설 도로가 들어오게 되는 뒤쪽 면만 대로 바꿔서 개발을 했고,
앞쪽 면은 맹지가 되니까 여기를 잘라서 여기 지입로를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가운데는 모두 전입니다. 여기 실선도 모두 전이고, 그리고 제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얘기들은 어려우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칠판에서 화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옛날의 역사로 들어가 봅니다. 옛날의 역사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제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다고, 근데 여기 보면 내 땅이 이렇게 있었단 얘기죠. 자, 그런데 이후에 어찌됐든 여기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현황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목은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인 땅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제방과 조금 넓게 쓰는 도로 모양의 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쪽에 바다가 매립되면서 어항구역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방이 도로화 된 거고,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를 만든다고 이 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가 만들어지기로 한 이 땅은 전인데 이 땅은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필지를 저기 나오는 것처럼 적정하게 두세 필지를 잘라서 여기를 개발하되, 여기는 전이고 도로 부지 아니니까 개발 못하는데, 여기 있는 제방이, 여기 제방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제방이 도로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 현황도로 일부는 도로로 인정을 해서 요거는 도로로 넣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남겨두고 여기를 개발합니다. 여기는 전이니까 도로 예정지를 어떻게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도로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과 차량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앞쪽에서 너무 잘 썼죠? 사람과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는 도로이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도로 중에 예정도로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정도로는 아직까지 도로가 안 났지만 도로가 날 예정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이제 건물 지려고 보면 얘들은 이 땅은 이 도로에 안 접했지만 예정도로에는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갈 때 요 들어가는 만큼만 필지를 잘라서 지목을 도로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상태로 해서 건물을 여기다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땅을 다 팔고 떠났는데, 여기 있는 땅을 다 팔고 떠났는데 공교롭게 요 땅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요 땅만 남았다는 얘기도 되고, 아니면 여긴 최초부터 남의 땅이고 현황도를 뺀 나머지를 이 사람이 샀을 수도 있었겠죠. 자, 아무튼 요 땅이 지금 분리해서 지목이 전인 땅으로 공매가 나왔고, 우리 회사, 제가 갖고 있는 일정 회사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농업법인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저희는 낙찰 받자마자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는 농지니까 농지 훼손복구 확인서를 먼저 공격적으로 우리가 냈습니다. 농지 훼손복구 확인서를 냈고, 이러한 농지 훼손복구 확인서를 내면서 어떻게 바꿨느냐, 요거를 전이니까 전으로 돌려놓겠다고 받은 거예요. 받아놓고 그 다음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타고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동네가 옛날처럼 일정 김포시의 하나의 면이면서 계획관리적인 비도시 지역이라면, 비도시 지역에 전이지만 현황도로가 있다면 이런 현황도로는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면의 비도시 지역이라면 현황도로도 건물 지닌 거니까 현황도로로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가 재밌느냐면, 여러분 여기는 2종, 카메라 이쪽이요.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본 물권 해석을 위해 건축법상 도로 규정 적은 지역을 이해해야 되는데 도시지역과 동급지역과 지구단위 구역은 법정도로에서만 건물을 져요. 그 외 면의 비도시지역에서는 현행도로도 건물을 짓죠. 그러니까 본권 토지는 현행도로로 이용 중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받게 되면 516의 11번지는 답인데 얘들은 건물을 지려면 여기 있는 요 도로가 수용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우리 땅 동의가 없이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 짓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이미 지어진 건물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데 본권 토지의 옆집 횟집금을 통행하려면 본권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 본권 토지는 옆 건물의 통행권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중요한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제 방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그 옆에 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황도로를 막는다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를 못 막지만 얘들이 도로로 인정한 거는 이 부분만 도로기 때문에 여기만 어때요? 열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럼 여기가 도로고 도로면 이 현황도로에서 이렇게 간다는 개념으로 개발을 한 거니까 여기랑 여기는 도로가 아닌 상태의 전입니다. 그러면 전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의통행권 인정하지만 건물이 개념으로 인정한 도로는 여기니까 여기 있는 논바닥을 우리가 다 들어가서 포크레인 갖다 다 들어가서 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긁어 파서 어떻게 해요? 전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조경 묘목 등을 심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분은 여기서 다시 화면을 봐주세요. 자,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요 로드뷰로 요 땅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드뷰로 보면 지금 여러분 요 상태의 땅들이 보일 겁니다. 앞쪽에 여기 있는 요게 우리가 받은 땅이니까 여기를 쭉 다 콘크리트로 파내면 일단 건물도 다 부서져야 돼. 여기 간판도 부서져야 됩니다. 이거를 쭉 파내다가 건물에 현관이 있는 요 부분에만 도로로 돼 있으니까 여기만 열어놓으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쭉 다 콘크리트를 파서 나무를 심어놓고 여기도 옆에로 다 가서 보면 이거 쭉 다 파서 이것도 이 수족관 다 치우라고 하고 쭉 다 파서 이 간판도 치우라고 해야 돼요. 치우고 길게 파서 여기다 어떻게 해요? 나무를 심어놓고 여기 들어가는 한 부분 여기 입구만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저 끝으로 더 가보면 여기는 우리가 막아버리면 건물 못 짓는 땅이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건물이 쭉 있는데 이런데 당장 편의점부터 그렇고 지금 가면서 보면 여러분이 뭔가 심란한 거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임차인이라면 장사할 맛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쭉 다 여기 있는 네 분한테 내용 증명 보냈더니 한 분이 얼른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이 건물을 팔고 싶다. 원래 내가 이거 사고 싶어 산 게 아니라 건축해달라서 해주다가 건축비 못 줘서 건물을 자기가 넘겨받은 거래요. 이렇게 임대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맡겨서 세입자 나간다면 나 아주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 해서 그분한테 좀 팔았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그분은 자기 건 해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들어간 돈은 옆집에서 다 뽑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람 자리가 그렇죠. 빠른 사람 빠르게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뭔가 일이 생기면 빨리 대응하는 사람은 답을 내는데 일이 생길 때 그냥 미덕거니 어떻게 대격거니에다가 앉아있는 사람은 되찌개에서 산 사람은 열받으니까 본전 뽕을 빼려면 속된 말로 더 붙이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내가 사서 했어. 결국 이거 산 사람은 자기가 든 돈은 양쪽에서 다 빼면 자기는 그냥 돈 없이 해결한 거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 더 남길 수도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프랭카드가 붙어있는 요 높이 딱 밑으로 내려서 여기 땅을 우리가 받은 거죠. 제가 제목 드린 거 이해되시죠? 도로를 맹지로 만든다.
참 기가 막힌 물건들이죠. 여러분,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수익을 내요. 소액 투자로 고수익 내는 건 맞지만 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해서 제가 이런 강의 이후로 특별한 게 아니면 웬만하면 과소투 투자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가져보는 건 좋은 것 같아서 학습 자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연한 논리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파워 있게 밀었던 것은 우리는 농지를 받은 거고 농업법인이다. 농사 안 지면 농업법 위반이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면 저쪽에서 혹시라도 뭐 민법적으로 권리 남용의 문제를 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파워풀하게 밀었던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가 도로를 맹지로 만든다. 재밌는 이 사례 내용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다른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뭐 지난 연도에 저희가 낙찰받았던 물건인데 일반 산업단지에만 존재한다. 뭐 제목이 너무 피상적인데요. 이 물건 찾게 된 계기가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과소토지 물건 찾아라. 잘 못 찾아요. 물건이 없대요. 아유, 나가 있어라. 내가 좀 찾아볼게. 그리고 딱 5분 만에 찾아서 들어와라. 이거 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221-답 낙찰. 감정가는 1,674만 원인데 저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죠. 자, 그러면 어떤 땅이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요 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땅.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여기 있는 요 땅이죠.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요 땅입니다. 이 땅은 221번지 한 필지가 있다가 여기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인위적인 선이 잘리면서 수용당한 땅이죠. 이쪽이 수용당하면서 이쪽 잔여지 매수 청구해서 이것도 끌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물건을 저희가 낙찰받은 내용들 지금 전자지도로 내려다보면 딱 느낌 있죠? 여기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뭔가 대규모 공개발, 수용해서 엄청나게 큰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게 되는데 지도로 보게 된다면 이 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땅에 보면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해서 뭔가 도로 모양의 점선, 실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로드뷰로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여기서 여기 집이 있으면 저쪽 위에 있는 저 뒤편 어딘가 보다. 그리고 뒤에 뭔가 인공적인 토목공사로 나무를 심었구나. 이 그림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PPT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소익 소액 토지 투자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반 산업단지에만 존재한다. 낙찰은 저희가 1,674만 원짜리를 3천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자, 이 물건을 보게 되면 덕성 산업단지가 이렇게 수용이 되는데 거기 찌끄레기 땅 인접 필지가 딱 끌려 들어가면서 받은 거죠.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여기 길이 터져서 뭔가 나가는 느낌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느낌. 자, 그리고 우리 토지용객 확인을 보면 여기서 이제 모양이 확 굳혀지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완충 녹지가 쭉 있는데 완충 녹지 사이에 이렇게 해서 도로 모양이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땅과 요 땅이 지금 현재 걸려 있는데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2019년 4월 17일 실시간 인가내용 소로 3-9 신설 폭 4m 연장 50m 연장했습니다. 지구 경계부 맹지 연결을 위한 신설 도로 이 얘기가 뜨죠.
용인 테크노밸리 설계도면 변경으로 본권 토지 잔여지 매수 청구가 이뤄짐. 시식의 기인과 소로 3로 추가로 본권 토지는 맹지에서 탈출한다. 추후 본권 토지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적으로 변경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써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 물건을 정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화면에서 이 토지용 계획을 캡처해서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내용 설명을 제가 판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볼까요? 한가로운 시골 마을에 내 땅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이 땅은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었고, 농림 지역이란 얘기는 분명히 이 땅이 전이란 얘기는 과거 언젠가 이 땅은 농림 지역이면서 농업 진흥구역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농림 지역이라면 농업 보호구역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농업 보호구역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농업 보호구역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인근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물 보호를 위한 농업 보호구역으로 보기에는 애매하고 농업 진흥구역인 농림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2016년도 이후부터 한국이 식량 안보를 위해서 영농에 대한 보호 정책을 피는 식량 안보 계획이 3분의 1을 줄여라. 그래서 대규모 농업 진흥 구역의 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되는 땅을 대규모 공개발지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여기 농업진흥구역 해제되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건데, 이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어떤 법규에 따라 만들어지느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는 건 국가산업단지가 있을 수 있고, 옛날에는 지방산업단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일반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만드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물론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지만 이건 도시지역 내에서 하는 겁니다. IT밸리 R&D 센터 만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하나 좀 볼 게 있습니다. 뭐를 봐야 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지자체가 만드는 일반산업단지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수용당하는 사람이 잔여지가 남으면 이 찌끄레기 땅을 어디다 쓸 데가 없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느냐? 해당 피수용 주체가 수용 주체한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야, 니네가 이 땅 다 수용하는데 잔여지가 있다. 이 잔여지 우리가 어디다 쓸 거 아니야? 잔여지를 니들이 가져가라. 그럼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면 이거는 조건이 맞으면 응해야 돼요. 그럼 이걸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이런 걸 가져가면 이걸로 끝나는데, 지방산업단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땅이 여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수용당하면 이 사람은 여기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면 대규모 산업단지 인접당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대박이 났는데 산업단지에 공장을 만들고 막 돌리다 보니까 매연 소음 진동 나오면 이쪽에서 민원을 걸어, 시끄럽다고. 그럼 산업단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수용하고 기업을 위해서 저가 판매한 이 땅들이 가용토지로 한계를 느끼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을 막자 해서 어떻게 하냐면 삥 둘러서 여기 출구가 있다면 출구를 뺀 나머지, 여기 출구가 있다면 출구를 뺀 나머지에 완충 녹지를 만들어요. 완충 녹지를 딱 만들게 되면 얘랑 얘들은 이격되니까 둘이 싸울 일이 없어요. 완충 녹지 저기 보니까 10m 저 넘어서 공장이 돌아가는데 이쪽이 시끄럽다, 이런 건 이 사람이 괜히 시거리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충 녹지를 만들어서 이쪽의 개발과 이쪽 기존의 보존이 충돌이 없게 할 뿐더러 이쪽의 개발이익이 이 사람한테 흡수되는 걸 막는 거예요. 여기는 앉아갖고 여기 막 여기 외곽에다 도로를 내버리면 이 사람은 도로의 접한 땅이 되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이 외곽에도 도로를 내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반산업단지는 약간 이렇게 좀 쪼잔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재미있는 게 등장을 하죠. 요런 땅을 딱 사고 나서 보니까, 덕성산업단지에 요런 땅을 사고 나서 보니까 딱 걸리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산업단지 만드는 SPC 법인이 있는데 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수용당해서
갖고 왔지만 아무짝에 쓸모없고 이 법인은 개발사 끝나면 해산돼야 되는데 저런 재산이 남으면 이 재산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꼼수를 씁니다. 내부에 이렇게 도로를 냈는데 이 도로가 나고 여기는 완충 녹지인데 이 도로를 이런 식으로 일부를 따고 들어가서 여기서 도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도로가 있으면 얘들은 4m 도로를 통해서 일로 들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카메라 잠깐 이쪽으로 다시 보이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가 완충 녹지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도로가 있고 공장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4m 도로를 이렇게 내서 잔여지 매수 청구한 요 두 개 땅을 4m 도로의 접한 땅으로 바꿔서 얘들이 일로 들고 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땅과 요 땅은 여기에 도로에 이렇게 접한 땅으로서 개발이 되니까 법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요 두 개 땅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매각이 나왔을 때 이 땅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소로 3루에 접해 있어요. 4m 도로에 접했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죠.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대규모 공개발화교에서 이 필지에 농업진흥구역은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면 이 땅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농림지역 뜻은 비도시 지역에서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이거나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존산지는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됐죠. 해제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해제되니까 이 토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보는 것처럼 관리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공매를 받을 때 감정가는 농림지역의 표준을 놓고 감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의 행위자는 우리가 나중에 소유권이 확인된 거를 가지고 용인시청 가서 얘기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농림지역을 관리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관리적이 된 이 땅은 관리적이 세분화가 될 때 뭘로 세분화 될까요? 위에 써 있네요. 계획관리라고요. 이건 계획관리로 바뀌는 거죠. 그럼 건폐율도 40%로 넘어갈 소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 이런 땅들이 보존관리로 가면 경사진 임야고 생산관리로 간다면 생산관리로 가게 될 때 이런 데 농사 짓는 것은 이 공장과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런 개발지 인접은 계획관리로 가죠. 어쨌거나 생산관리가 됐든 계획관리가 됐든 이 땅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이쪽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대규모 공개발이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 공개발이 있어요. 그러면 인근 지역은 뭔가 이 공개발에 힘을 입어서 야 이거 대박이다. 인접당 되게 좋아졌어.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사개발을 하게 되는 땅이 얘랑 대립구조가 되느냐 호환구조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립구조가 된다, 호환구조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립구조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요. 여기가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임대아파트 단지가 될 때 이런 데 땅이 있는데 빌라가 지어져 있어요. 23평 빌라가 지어져 있어요. 이런 거는 옆에가 이런 거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로 사람들이 다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 들어가면 여기 세가 안 나가고 뭔가 대립구조에서 뺏기는 거예요. 강한 적한테 뺏기는 거예요. 물론 이런 데 초등학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좋아졌다. 뭐 이런 건 좋을 수가 있지만 근데 거꾸로 이런 데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럼 이런 데 빌라 같은 거는 나쁘지 않죠. 왜? 여기에 근무자가 많은데 기숙사가 없고 그러면 이런 데다가 내가 집을 지면 어때요? 세입자가 많이 들어올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기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플랜트 사업을 하고 이런 데 직원들은 출퇴근도 하지만 별도 사옥 등을 만들어줘요. 오히려 그러면 이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인접은 옛날같이 호황을 누리고 좋은 게 아니라 인접 토지는 마이너스 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당진이에요.
당진에는 고대산업단지, 성문산업단지, 현대제철 들어온 이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니까 와, 여기 공사할 때 인근에 막 원룸이 방없어 난리야. 새가 폭등을 했어요. 근데 공사 끝나고 다 들어오면 더 줄 줄 알았는데 끝나고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옛날처럼 노동 집약적이지 않고 자본 플랜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근무자가 없어요. 자동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인근에 어떻게 해요? 새가 폭락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아주 박살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그들의 소비 성향 이런 걸 보고 어느 그런 상업 정점을 잡는 건 좋지만 인접적이 무조건 좋다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오히려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여기 일반 산업단지가 텅텅 비지 않는다는 조건. 저쪽에 보면 저쪽에 전곡항 주변의 산업단지 같은 데는 텅텅 벼요. 거기는 처음부터 텅텅 빌 것 같더라고요. 맛이 갔어요. 그 주변 땅 산 사람 다 작살났는데 덕성산업단지는 인근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삼의 대규모 산업단지 인접지역으로 여기는 공장값이 금값으로 바뀝니다. 협력업체나 계열사들이 벌써부터 이쪽에 공장 부지 찾아다녀요. 그럼 그네들이 이런 공장을 얻게 된다면 여기는 일반 산업단지에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대형 업체들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는 직원들이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내부에 기숙사를 줘준다. 요즘은 예전 내부에 기숙사 안 짓습니다. 왜? 못 먹고 못 살 때나 공돌이 공손이 해서 그 내부에 기숙사 있고 식당에서 먹고 했죠.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기숙사를 두면 밤에 관리도 힘들고 그리고 밤에 이런 데 작업이 많으면 기숙사에 자는 팀들이 제대로 못 자면 낮에 졸다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런 기숙사가 아니라 인근에 숙소를 다 얻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가 딱 이렇게 나와서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다가 조그맣게 원룸을 진다 하더라도 여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소지가 있어요. 왜? 도보로 걸어서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또는 여기다가 산업단지가 다 들어섰는데 이 땅이 관리적만 들어오게 된다면 최소한 커피숍 같은 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장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걸어서 점심 먹고 나와서 여기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먹고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1층에 커피숍하고 위에 층에다가 방 몇 개 넣는다면 요거는 굉장한 많은 수요가 있을 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저희가 샀는데 자 다시 이쪽을 볼까요? 화면. 자 우리 보는 것처럼 이 토지가 그런 식으로 이용될 때 면적이 124m니까 면적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꼬마 빌딩이 아니라 아주 미니스탑 정도의 그런 것들 짓겠죠. 그러나 하나 기억할 것은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일로 들어가거나 일로 들어갈 때 이 뒷땅들을 개발하려고 본다면 여기에 개발할 때 우리가 앞에서 길막기를 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용인시에서 일정 면적을 개발하려면 개발되는 면적은 그 도로폭이 4m, 6m, 8m 폭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달라지는데 우리 쪽에 딱 맞고 있는 한 요 폭은 어때요? 4m로 끝나요. 그럼 요거를 도로를 넓게 내려면 우리 쪽에서 길 열기를 해줄 때는 굉장히 큰 도로 모양으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막는다면 뒤쪽 땅들은 개발할 때 전체적인 토목 형질 변경 면적이 제한됩니다. 결국은 우리 땅은 뒷땅 개발의 길을 막고 있는 알박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요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지금 8m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폭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실시객 인가 내용을 보게 되면 폭 4m로 50m 길이로 지구의 맹지연결하는 도로가 났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3회 9번지에 도로 나오는데 이 도로가 4m 폭이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이 넓은 땅들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쪽에서 이거 길 열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내부에 바로 여기에 커피숍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런 데 조그맣게 오는 데 가다가 뭐 식당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와서 잠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근무 중에 와서 손님 오면 밖에 와서 잠깐 얘기하고 가거나 이럴 수 있는 땅 또는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다중주택을 진다면 사람들이 내려가서 출퇴근하면서 기숙사 형태를 쓸 수 있다는 아주 우량한 조건이 되는 땅, 가치가 있는 땅을 받은 거죠. 이런 게 일반 산업단지에만 있다고요. 국가산업단지 이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찌끄레기 던지기 위해서 맹지면 못 파니까 도로까지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농림지역인 맹지를 우리가 감정평가한 걸 받았는데 요게 4m 이상 도시개설 도로에 엄청나게 많은 산업단지의 배후 수요를 갖고 있는 그런 쪽에 관리적 바뀐다면 3천만 원도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내용 했습니다. 이 땅은 아마 제가 판단컨대 단언컨대 분명히 이쪽이나 이쪽까지 사람들이 이 땅 사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업단지에서 찌끄레기 땅 매각에 대한 틈새시장 공략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수용하는 땅, 잔여지가 있잖아요. 잔여지 수용하면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기 매각을 해요. 이때 가치가 확 뒤바뀌는 거죠. 이 땅은 농림지역의 짜투리 땅으로 감정됐지만 용도적이 관리적만 되고 주변이 개발된다면 가치는 완전히 바뀌는 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도로에 접해서 산업단지 인접땅 개발한 땅이 평당 관리적이라면 제 생각에는 200만 원 정도까지 할 거로 생각해요. 그러면 124m 제곱이면 0.306을 갚여본다면 어떻게 해요? 40평 정도 된다면 요거는 7, 8천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3천에 받았다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소토지 반란, 일반 산업단지에만 있는 잔여지, 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투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늘 또 과수토지 얘기 나오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름휴가 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구광시 북구 신격동에 있는 도로입니다. 618만 원인데 1,000만 원에 낙찰됐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이 땅이에요. 우성 차유리. 647의 11 여기 보면 여기 본권 649의 3번지 이 땅이 공매가 나왔어요. 전체 지도로 보게 되면 스카이브 볼까요? 여기 자동차 썬팅 가게가 있는 이 땅인데 이 땅이죠. 자,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고 무슨 개념으로 이게 지금 나왔는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토지용계획 확인을 보겠습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을 보게 되면 준공업지역의 대로 1로 접함 여기 있는 이 조그만 땅이요. 여기 보면 647의 9번지 대해놓고 여러 개 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 갖고 이게 어떤 땅인가 이걸 좀 보자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과소토지 반란. 자, 건축물이 맹지 아닌 맹지를 만든다. 건축물이 맹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재밌죠.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미 사진 보면 618만 원이 1,000만 원에 낙찰이 되는데 위치 여기 보이는 이 땅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얇게 된 이 땅이죠. 그러면 여기가 대성 자동차 유리가 있고 자동차 유리 블랙박스 달고 하는 데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시고 나오는 데인데 여기 있는 끝에 이 땅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땅이 왜 이게 나왔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649의 3번지니까
여기가 보면 649 시리즈로 쭉 있어야 되는데 여기 647 시리즈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지가 649 시리즈는 여기서 안 떠요, 이 주변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재밌잖아요. 저기 제 방에 가서 요 집게 봉 좀 갖다 주세요. 예. 손을 안 갖고 왔어요, 손이. 예. 자, 그러면 요즘 이제 저희 꼬마가 방학이라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오면 막 혼자 놀아요. 넓으니까 좋은가 봐요. 장난감이 생겼어요. 여기 지시봉 그거 들고 다녀. 제 방에 갖다 놓고 갔나 봐요. 지금 없어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요. 옛날부터 학업률이 높지도 않고 둘로 나눠집니다. 이제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으로 가는 시장이 있고 아니면 자율교육. 근데 내가 볼 때는 소수 10%만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존해서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율교육으로 갈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교육 시스템을 바꿔놓고 어느 게 좋은지 모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율교육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경우가 그래요.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나중에 사회에서 다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보고 저희 자매는 왜 혼내키고 하는데 그냥 이대로 지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좋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젊어서 놀면 지금 여러분처럼 나이 먹어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공부하는 거고 젊어서 그냥 놀 때 놀고 젊어서 필요도 없는데 미래 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여러분 하나의 추리력이에요. 649의 3인데 이쪽에는 647 시리즈로 가지 649의 3이 안 나와요. 만약에 여기 647 시리즈가 여기 딱 나오면 얘는 위쪽이랑 붙었던데 얘는 밑으로 붙었던 이 649면은 옛날에 이 도로가 있던 여기에 지적을 떼어보면 649 시리즈가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는 거죠. 이게 도로가 수용당하면서 649가 있는 요 밑에 땅들은 어떻게 해요? 도로 나면서 수용당하고 이게 잔여지인데 잔여지 매수 청구가 안 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토종의 확인은 보게 되죠. 그러면 대로 35에서 40m에 접하고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준공업 지역에 들어가 있는 요 땅입니다. 재밌는 건 요 땅의 지목이 뭔가 보세요. 전이잖아요. 전. 그럼 이건 뭐냐면 얘는 요 땅에 붙어 있지만 얘들이랑 족보가 틀려. 얘들은 족보가 647 시리즈로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얘만 6497이고 649인데 그러면 얘는 이쪽 밑으로 649 시리즈에 자기 일련의 모 집단이 있었는데 그런 도로 나면서 다 수용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지가 딱 틀린 것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요령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용당하면서 잔여지 매수 청구를 안 한 거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걸 봐야 돼요. 필지는 나눠져 있어도 뒤에 있는 건물들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한 건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와 여기가 한 건물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얘는 건축가가 절대 안 나죠. 얘도 건축가가 안 나죠. 왜? 도로 4m 이상에 2m 접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아까 육안으로 위에서 내려본 사진 보면 건물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게 뭘 뜻해요? 그냥 이거는 누군가 여기 짓게 되는 건물이 한 건물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자, 아무튼 뭐 그게 기든 아니든 일단 계속합니다. 야, 여기 보면 건축물 대장 값을 보게 되면 647의 11에 대한 얘기가 따로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일반 건축물 대장 여기에 건물이 지금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본권 토지는 도시계획설도로가 개설되면서 남게 된 잔여지이다. 잔여지 매수 청구가 없어 개인 소유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공매로 나오게 됐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되고 한데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도로에 안 잡혀 있는데 건물이 지어졌죠.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쪽 번지에 건물 지면서 각각 필지에 건물 짓지만 필지가 하필이 안 됐지만 하나의 건물을 보는 거죠. 하나의 대지에 두 개 건물 질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죠?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음을 띄워서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지를 무시하고 하나의 대지로 봐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이 개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주 옛날에 이 동네에 불안정한 지적 상태로 그냥 건물이 지어진 게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대구 쪽에 모 땅을 낙찰받아 먹고 부딪혀 보니까 건축법이 엉망이에요. 공무원들이 엉망이에요. 인허가를 잘못 내주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떤 관공서의 공무원이 잘못한 건 넘어가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 땅과 요 땅, 요 땅, 요 땅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땅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본권 토지는 도시에서 계속 남게 된 잔여지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서 대지 면적은 49.5인데 건물 면적은 18.7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요 필지가 있는데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건축물 대장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647에 11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지어진 게 이런 식으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요거에 대한 해석을 딱 하면은 맞춰고 놓으면은 대지 면적이 49.5, 건물이 18.7이잖아요. 보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사진을 볼게요. 여기 건물이 지어진 게 있는데 얘 건물은 대지 면적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게 49고 18의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요 건물에 대해, 요 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요 물건이 돈이 된다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안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가격의 타당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지금 건축물이 맹지를 만든다, 타이틀이 이거였잖아요. 자, 그럼 잘 보실까요? 이겁니다. 토지환경을 다시 한번 열람해 보면 여기 요 땅인데 여기 건물이 있고 요게 48m 제곱이면 대략 어떻게 13평이고 건물은 6평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6평짜리가 있다면 여기는 일단 이쪽으로 해서 이 도로에 일부가 접한 걸로 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것 같은데 건축물이 맹지를 만든다. 로드뷰로 다시 볼까요? 이 얘기대로 본다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나간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건축 대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6평, 여기 13평까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건물일 때 이쪽 편이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서 진 건데 얘 문을 낼 때 문이 어디를 봤어요? 문이 이쪽을 보지 않았잖아요. 이쪽을 봤잖아요. 무슨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을 딱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는 이쪽으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 땅의 대지는 옆쪽으로 치고 나가서 6평 건물에 18평 이쪽 일부까지는 대지고 또 옆에 또 대지가 있는 건데 얘는 그럼 맹지는 아니에요. 이쪽 대지 일부가 도로에 접했지만 건물이 앉은 자리는 건축물 수로가 맹지가 돼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됐을 때 얘랑 이거 막아버릴 테니까 너 어떡할래? 이렇게 쇼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반대쪽 사람의 입장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반대쪽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보시란 얘기죠. 자, 여러분이 이쪽을 막고 돈을 요구해요. 근데 얘가 지금 1,000만 원을 받고 낙찰받았으면 얘는 이득을 남기려면 한 1,500 정도는 부르겠죠. 그럼 여러분이 1,500만 원을 주고 이걸 살 거라면 어때요? 공사에서 이쪽으로 터서 차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불편은 해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과소토지에 반란해서 합리적인 어떤 투자 방식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6,180만 원에서 유찰 두세 번 돼서 한 3천 정도 돼서 받아갖고 6천 내라 이러면 공사비보다 이게 더 싸면 이걸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1,000만 원까지 받았다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받으려고 하다가 앞에 사람이 가져가서 놓쳤지만 이거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금액에 받을 거면 얘는 이거 엮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볼까요? 예.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얘기해서 조금 마당을 빌렸으면서 썬팅 작업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그 안에 비 오는 날 같은 데 넣어야 되지만 이게 도색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이 가게가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거 받은 사람이 무조건 받지 말고 이런 거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업종을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광택이나 도색하는 데라면 이건 받고 들어가도 돼요. 왜? 광택이나 도색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안에서 진공놈에 그 뿌려야 되니까 차를 안에서 작업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요 앞에다 차를 세우고도 어때요? 나와가지고 썬팅이나 자동차 유리 썬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압박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00에 받아 600이다. 이건 돼요. 불편하니까 사겠지만 1,000만 원 넘게 받아서 한 1,500, 2,000 달라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문을 내서 일로 다니면서 차 앞에 세워놓고 작업할 수가 더 높아요. 무슨 이해되죠? 요건 그냥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다 펜스 이렇게 쳐두면 손님을 이렇게 와서 여기 세우면 이쪽으로 다니면 되니까 이쪽 보면 이쪽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잘은 모르지만 이쪽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공부거리인데요. 왜? 만약에 이게 지금 남들이 이런 걸 버리는 패로 보고서 낮게 받는다면 분명히 과수토지 반란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수토지 반란도 적당히 받아야죠. 요즘 과수토지 말고 환장을 하고 뒤집어요. 그럼 상대방이 어쩔 수 없다. 해보노 초이스. 그 방법이 없다. 이러면 높게 받아도 그부터 승부를 내면 되는데 이거는 높게 받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다른 쪽으로 주로 회복을 찾는다. 이해되죠? 이건 이제 과수토지 반란에 소진되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보면 과수토지 삑사리 뭐 이런 개념을 가야 돼 이제.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해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왜? 막 이런 거 보고 길 막게 되면 막 되는 줄 알고 막 미신년 널뛰도 봤잖아요. 여러분 미신년 널뛰는 거 봤어요? 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널이면 보통 사람은 쿵딱 맞히는데 추석 명절 때 우리 큰애 어렸을 때 용인 민속촌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추석 명절 때 놀러 갔더니 막 떡도 치고 재밌는 행사 많이 하더라고요. 널뛰기도 하는데 막 사람들 와서 쿵딱 하는데 약간 정신이 나간 여자 같아요. 딱 쓰니까 쿵딱 몇 번 하니까 재밌어요. 혼자 막 뛰어요. 이쪽 사람이 박자 먼저 갔는데 혼자 막 계속 뛰고 있어요.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무슨 이해되시죠? 혼자 막 뛰어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받고 다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요걸 만약에 여기가 딱 대지가 여기까지만 딱 걸쳐서 이렇게 되면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못 막습니다. 이건 뭐냐면 옆에 딱 맹지기 때문에 주의 통행권이 있어요. 사람 다니는 건 열어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열어놓으면 여기 사람 하나 다닐 정도 열어놓으면 여기 차 세우고 썬팅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자동차 유리에 대한 건. 이 사람은 좀 불편해도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옆에를 따고 쓰거나 뭐 이렇게 하지 절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이상 부르면 양보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안 맞는 투자지가 아니었나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금액에 대한 규모가 아니라 논리를 보면 과수토지 반란 맞아요. 뭐냐? 건물은 대지가 어때요? 대지가 적겠지만 맹지를 만든다. 이해되시죠? 건축물이 맹지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껏 봤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당진 합덕읍 운산리에 낙찰받은 310m 제곱의 땅이 있는데 620만 원짜리를 430 떨어지니까 435만 원을 받았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001인데 나머지 것까지 따져보면 제법 물건이 몇 개 돼요. 이 땅입니다. 이 땅이에요. 이렇게 도로 모양으로 분할한 땅이죠. 분할한 땅. 지도로 보면 이 땅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렇게 도로 모양으로 분할된 이 땅들을 말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끄트머리에 집들이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땅이냐? 지적도로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온 땅에 이렇게 된 땅에 이렇게 된 땅입니다. 여기 이제 집을 진 게 여기 하나 보이는데 로드뷰로 본다면 자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도로처럼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집들이 앉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딱 보면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집을 졌죠. 지금 하나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현황도로가 있으면 돌아가는데 끝에 이제 여기 도로 모양으로 올라서는 땅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땅이고 무슨 땅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딱 보게 되면 이게 뭐냐? 임야죠. 임야, 자연녹지 임야인데 여기 보면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임야가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땅이에요. 도대체 이 땅이 무슨 땅인가? 이 생각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같이 근거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과수토지에 반란 고소익 소액투자 보면 합덕읍 운산이 임야 무늬만 도로 열려라 참깨 써 있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도로예요. 도로가 아닌데 딱 모양은 도로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열려라 참깨. 여러분 왜 알아? 무슨 옛날에 매진의 도덕 우리 어렸을 때 그 이소우화가 아니라 뭐였죠? 했던 그 동화 있어요. 도덕질 나누니까 열려라 참깨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여기 도로 모양의 땅으로 이렇게 다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땅들이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본권 토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쭉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자연녹지고 이렇게 분할됐는데 기억할 것은 현재는 이렇게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개발행위가 분할되는 거에 대해서 토지 분할이 녹지지역이야 비도시역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주상공업지역이 허가 대상인데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주상공업지역은 이런 장난을 안 치지만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역에서 기획부동산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지 모양으로 토지 분할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도로 모양으로 분할할 때 왜 받아? 여기다 집 짓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짓는 거에 대한 건축허가나 사도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내야지만 이런 분할이 돼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이런 데 땅을 전원주택지 모양으로 지들이 쭉쭉 분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면 이렇게 돼서 분할이 된 상태에서 기획부동산이 이 땅을 다 팔아먹고 이런 땅을 그리고 이 땅은 남겨둔 채로 이거 팔아먹은 세금을 안 내니까 어때요? 이 땅이 경매 나오는 거예요. 공매가 나오는 거죠. 낙찰을 받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임야를 받은 거지 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기 분양받은 사기꾼한테 당한 피해자들은 자기들은 도로에 접한 땅을 분양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도로가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분양받은 친구, 이 토지를 한 친구가 합덕에 있는 친구고 이 친구가 나이가 되게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해보면 제가 평택에 있는 학원에서 공법경매 강의할 때 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평택까지 당진에서 서해대교를 건너서 평택까지 경매 수업 들으러 오는 친구였는데 내 수업을 듣고 감복을 해서 우리 과천에서 공법경매사관을 처음 만들 때 이분이 2기로 들어와서 거의 10기 때까지 이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그때는 10기 전까지는 무한리필이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다 듣고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진에서 알아주는 오래된 중개업 하시는 소경법 시절에 중개인이에요. 자격증은 없고. 근데 막 마구잡이를 했다 아들이 배우니까 이제 막 그런 걸 법적으로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나 봐요. 아버지가 아들 잘 뒀다가 아주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갖고 와서 이거 공매에 우리 동네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해서 제가 이렇다 얘기를 쭉 해줬더니 이 친구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요거를 진행했어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저는 뭐 깊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거는 이 사람 동의 없으면 너는 이 사람들 개발 못한다. 이 토지 주인이 갑이다. 절대갑이다. 얘가 열려라 참게 길 열어주는 거예요. 제목 이해되시죠? 무늬만 도로. 지적 상태만 도로지만 도로가 아니고 이들은 개발하려면 본권 토지사에 도로 사용성 등기가 있어야지만 개발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게 깊게 들어가면 이게 도시적 동읍지역이냐 아니면 면의 비도시역이냐에 따라 내용이 좀 다르는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여기 본학원이 2015년에 오픈하니까 이쪽으로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그러더니 여태까지 공법경매 사건에서 유일하게 최초이자 마지막이에요. 결제를 또 해요. 결제를 또 하다니까 왜 하냐 했더니 저는 대표님한테 번결만 돼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2번 등록하는 게 자기는 그때 다니다 안 다녔으니까 새로 올 때는 여기 새로운 학원이니까 내는 줄 알고 냈다고 저 돈 돌려주니까 안 받는데요. 그러더니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여러분 머리가 이게 저 파마한 거 아닙니다. 곱슬입니다. 근데 이 곱슬이 자꾸 시간 지나면 막 흑인처럼 점점 심해져요. 그럼 그때쯤 되면 싹 한번 삭발하듯이 깎아야 돼요. 아주 짧게. 그럼 또 반드시 나오다 점점 자라면서 또 이렇게 곱슬이 돼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깎는데 그때도 제가 2015년 중에 싹 깎았을 때 이 친구가 수업을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빡빡이 깎으셨으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수업을 들어왔는데 책상에 뭐가 잔뜩 있어요. 이게 뭐냐 이랬더니 미용 샴푸래요. 탈모 방지용. 대표님 나이 많으시고 이제 탈모가 시작돼서 대머리 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 잠을 못 잤다고 결혼을 미용실랑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사 부인한테 부탁해서 막 이 되게 탈모 예방용 샴푸랑 이걸 갖고 왔더라고요. 감동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합니다. 참 전에 이거 받은 건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얘기합니다. 대표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혹시라도 이런 데서 오면 동의해주면 안 되고 요 끄트머리에서 오면 끄트머리부터 따고 들어가야 된다. 거기 동의하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도시지역 동읍지역이 아닌 면의 비도시역이라면 법정 도로에 준하지 않아도 건물은 져요. 그럼 이런 도로 모양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도로 사용 승낙을 받으면 되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데도 그냥 순번 없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도시지역과 동읍지역에 합덕읍의 도시역인 자연녹지니까 여기는 법정도로에 준하여야만 개발이 되면 이 사람이 사도법상 사도개설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내든가 아니면 도로로 지정공고 하든가 해야 돼요. 근데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로로 지정공고하게 되면 길이 다 열려버리죠. 얘가 이 땅에 동의할 때 도로로 지정공고하면 양옆에까지 열려라지 않게 다 열리면 얘한테 매품 받고 다 열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법상 사도개설은 내가 건물을 칠 때니까 그건 할 수 없고 도로로 지정공고할 때 여기다가 먼저 동의를 해주고 여기다가만 동의해서 집 짓게 하라 이거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땅을 받았을 때 이게 도시적 동읍에 있느냐 면의 비도시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처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면의 비도시역에 있다면 이런 데 동의하면서 그냥 이거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얘도 하려면 내가 도로상 승낙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데 여기도 좀 조심스러운 거는 껌껌이 그럼 어디든 먼저 오면 내가 돈 좀 받고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동의해서 한 10집이 되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조례로 도로로 지정공고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 지정하되 뭐 조례가 10개 이상 집이 3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면 해준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또 그걸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하되 일단은 여기는 도시적 동읍이니까 중간에 열면 이거 도로 지정공고 해야든지 하면 이거 다 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끄트머리부터 해주라 했더니 그 말대로 해서 끄트머리 하나씩 해주는데 5개 받고 있대요. 5,000원 아니고 50도 아니고 얼마라고 얘기 안 했지만 딱 와닿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건물 못 짓는 땅이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뀐다면 이거는 대박이죠. 지금 요것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요거까지 다 받은 거예요. 1, 2, 3, 4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숫자를 세보면 이게 몇 개인가 한번 세보시고 이거 몇 개인가 세보면 그 사람들이 이 땅을 개발하려면 모두 다 이 사람 동의 얻을 때 하나, 뭐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도장 찍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너무 세면 200만 받는다고 쳐봐도 벌써 2천이에요. 다시요. 12, 13, 14, 15, 16, 17, 18, 19 갑자기 쉬기 싫어지죠? 나도 그랬어요. 야, 이 정도 해줬으면 샴푸가 아니라 양복을 해와서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는데 꾹 참았습니다. 갑자기 샴푸 해준 게 감동했는데 갑자기 속이 뒤틀어지더라고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이런 게 과소토지의 반란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과거에 기획부동산들이 전원주택지처럼 쫙 팔아먹고 도로를 지분 줘서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팔면 안 팔리니까 이건 안 팔아요. 갖고 있다가 이런 땅들은 다 돈 받고 날르면 세금 못 낸 걸 갖고 이게 어떻게 공매 나오잖아요. 이런 걸 잘 받으면 돈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죠? 단 이게 여러분 기억할 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로가 되려면 일단 이런 거 무조건 받지 말고 이 땅들이 개발될 수 있느냐도 봐야 돼요. 개발 안 되는 땅이라면 의미가 없죠. 개발제한구역이나 무슨 공인용 산지, 제주도에 보니까 방품림 조성 계약이 있는 방품림 조성 계획이 있는 바람을 막는 그런 데 땅을 기획부동산에 팔아놓고 다 분양하고 이 도로 모양만 남겨놓은 거 이걸 그러니까 이 수업 들은 사람이 그걸 받아온 거예요. 교수님 잘 받았죠? 잘 받긴 뭘 받아요. 여기가 개발이 안 되는데 누가 도장 받으러 와요. 이해되죠? 여기가 개발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용도적이 도시적 동업적이냐 면의 비도시형에 따라서 요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요리하느냐 방식이 철저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 맞추면 이런 게 과소토지 반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거 이후로 한 강의 미리 녹화된 게 나갈 건데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그 당시에 나올 때 이게 전체에서 한 1,500개 받았다면 이게 내가 1,500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장 찍으면서 여러분 이 땅 주인이에요. 이 땅 주인이면 이거 건물 지으면 이 땅이 예를 들어 100만 원씩 100평이면 1억 되는데 건물 못 지면 2천만 원짜리 임야밖에 안 돼. 맹지임야. 이해되세요? 그럼 500 정도 줘야 도장 찍어준다면 500 내고 1억짜리 대주를 만든다. 야 도장값이 왜 이렇게 비싸?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냥 2천만 원짜리 맹지임야로 갖고 있는데 어느 쪽? 화면 보시면 어느 쪽? 야 그래 도장값 500 나 비싸. 나 도저히 못 찍어. 그런 거 말도 안 돼. 이런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동산 쪽으로 얼씬도 하지 마시고 어떤 문학이나 사회적 봉사활동, 종교 요즘 많이 문제잖아요. 종교 뭐 이렇게 영등포역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도장 찍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찍었을 때 길이 열리니까 여러분 무늬만 도로 열려라 참깨 딱 표현 맞잖아요. 그 대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걸 모르면 여기 하나 도장 찍었더니 도로 지정공고 대해서 도장 찍었어요. 그랬더니 길이 다 열려갖고 그냥 공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느라고 1,500 들었는데 500 받고 길 다 열렸으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변수가 어떻게 되는가 도로에 관련된 지식 인접 땅을 개발할 때 나 혼자니 온조히 독구다이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모든 의사결정은 나한테 나온다 이러면 좋지만 3자가 끼기 시작하면 복잡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장 찍었는데 내가 그 얘기도 해줬거든요. 얘가 도장 찍었고 그래서 도장 받고 얘가 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뒤는 개발하려니까 개발행위 등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도로폭이 안 맞아요. 그럼 내가 도장 찍어도 얘가 개발하려면 양쪽으로 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도장 찍어서 살려준 놈이 내 명줄을 또 잡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장 찍어줘도 얘가 도장 안 찍으면 개발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또 그때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500 받고 도장 찍은 얘가 길 넓혀주는 동의하는 거에 대한 도장값으로 얘는 어떻게 해요? 5천도 벌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부가 돼 있으면은 좀 더 완벽하게 주워 먹는 거고 이해되세요?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얘기하기 뭐하지만 옛날에 내가 그런 적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선화동인데 뒤에 과수원이 복숭아 가게가 있어서 복숭아 나무. 근데 이제 복숭아를 다 따고 나면 싹 다 출하고 끝나요. 그럼 복숭아 밭에 안 익은 복숭아는 안 따요. 그럼 이게 또 자라잖아요.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따먹어도 주인이 뭐라고 하네요. 그거 따려고 사람 부려서 하기는 안 맞으니까 그냥 주인이나 왔다 갔다 따먹고 동네 사람도 왔다 갔다 따먹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먹을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랑 놀러 가서 먹습니다. 먹고 조용히 먹고 놀고 오면 되는데 거기서 복숭아 따먹고 먹다가 좋은 거 딴 거를 누가 뺏어 먹어서 나하고 친구하고 거기서 대판 싸웠어요. 그랬더니 복숭아 주인 과수원 아저씨가 오더니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막 혼내키더니 다 내쫓고 그때부터 과수원 문을 닫았어요. 애들 괜히 와서 싸우고 다치면 자기 욕먹으니까 조용히 주워 먹으면 되는데 괜히 퍼덕거리다 어떻게 해요? 황금알을 낳는 배의 거위를 가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무슨 이해되죠? 내가 법을 알면 조용히 받아오면서 끌어갈 수 있는데 모르니까 덥석 도장 받으면 길 열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런 데 개발할 때 세대가 많으면 도로폭이 얼마 되는가? 그럼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네 땅에 도장 찍고 개발하되 이만큼은 도로 사용성 낮게 해서 도로를 만든다. 이런 거를 해놓는 조건을 했어야죠. 그런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공부가 무한대로 가요. 어설프게 하나 알고 하면 제대로도 하나 먹고 못 먹는 거고 제대로 한다면 끝까지 쭉 가면서 줄줄 깨어가잖아요. 다시 볼까요? 당구 치러 가죠. 당구. 근데 당구를 치는데 내가 처음에 칠 때 두 개가 몰려서 툭 치니까 1점 나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어이씨 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나 못 친 줄 알고 안 치니까 계속 쳐 이러더라고요. 왜 화냈냐 했더니 야 그렇게 해서 톡 치면 1점, 2점, 3점, 4점 가는데 내가 꽝 쳐갖고 다 흩어졌잖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실력 있는 사람은 그거 톡톡톡 몰아가기 하는데 몰아가기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과소토 반란 수업을 배웠지만 이 수업으로 끝내지 않고 좀 더 연결된 많은 얘기로 옮겨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공부 여러분들이 연예인도 가입하고 공포경매사관도 들으셔가지고 정말로 그 수업료 몇 푼 생각하지 마세요. 벌돈에 생각하면 진짜 그거는 티끌이에요 티끌. 그렇게 해서 많은 경제적 부를 어떻게 축적하고 획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강의는 마치는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여러분에게 녹화된 21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